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힘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합성은 나란한 경우와 나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나란한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란한 경우의 힘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한 경우는 평행하죠, 그죠? 평행한 경우는 힘의 합성이 쉽죠.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자, 평행하게 같은 방향으로 4N의 힘과 6N의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력은 어떻겠어요? 그냥 합하시면 되죠. 4 더하기 6은 10N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나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하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4N, 여기 6N이면 합력의 크기는 두 힘 중에서 큰 힘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큰 힘 쪽으로 몇 뉴턴의 힘이 남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2뉴턴의 힘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경우는 이 두 힘을 합했는 힘을 우리는 특별히 알짜 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알짜배기 힘이란 뜻이에요. 알짜 힘. 여기서는 알짜 힘이 10뉴턴이 나왔죠. 근데 반대 방향일 때는 서로 빼서 큰 쪽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2뉴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이 평행한 경우에 힘의 평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힘의 평형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힘을 작용했더니 그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를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짜 힘이 0 되는 경우를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힘의 평형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작용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작용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작용점을 선으로 연결하게 된 선을 우리는 작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작용점이고 작용점 두 개를 연결한 선을 작용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힘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이 작용선과 일치되도록끔 두 힘이 작용하는데 방향은 자, 먼저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 방향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뭐를 일치시켜야 돼요? 작용선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작용점까지 일치시키긴 힘들죠.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용선을 일치시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작용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습니다. 그럼 둘을 연결하게 되면 작용선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자, 한쪽에서는 작용선과 일치하지 않게 이 방향으로 당기고 이쪽에서는 또 이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지만 당기면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작용선이 일치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용선까지 일치가 되어야지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힘의 평형을 이룬 경우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이미 움직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정지된 모습을 많이 시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석도 또 있습니다. 자석도 놓여져 있습니다. 자석에 앵극 놓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물체는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다는 것은 힘의 평형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종류가 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자석 덕분에 아래쪽으로 또 자기력이 당기고 있죠. 그러면 중력과 자기력이 합했는 만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당기는 탄성력의 크기와 아래쪽으로 당기는 중력 더하기 자기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는 알짜임이 0이란 얘기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험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